법인 결산 강의를 이제 이게 메인 강의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여러분요? 자, 요 빨간색 책으로 합니다. 경제법률사가 출간한 책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책을 안 사시는 수도 있어요. 뭐 이해하는데 책을 안 사고 그냥 수업으로 이 결산 강의는 사실 못 들으세요. 이거는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책 팔아먹는 놈도 아니고, 다만 이런 게 책이 있어야 이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죠? 자, 24시간짜리로 법인 결산 세무조정 강의를 합니다. 자, 칠판을 잠깐만 먼저 보시면 여러분, 이 결산이라는 강좌 and 세무조정, 세금을 계산하는 강좌는 여러분 입문이라는 반하고요, 그냥 기본적인 중간 정도의 반하고 고급이라는 반이 있어요. 입문은 이런 걸 처음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반, 근데 고급이 두 개예요. 24시간짜리와 32시간짜리로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24시간이고요. 좀 있다가 32시간짜리를 또 찍고요. 16시간은 고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와 이거는 이미 녹화가 끝났고요. 오늘 이걸 하고 다음 주에 뭐 이걸 합니다. 자, 보시고요, 여러분. 자, 고급은 그냥 가장 뭐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게 고급이에요. 웬만하면 여러분 고급은 못 따라오세요. 고급은 정말 대기업의 베테랑 세무팀 과장들, 차장 팀장들, 회계사 세무사들, 세무회계사무소 아주 베테랑 사무장이 듣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강의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할 정도로 떠드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고, 가장 일반적인 강의는 24시간인 게 32시간짜리 강의는 너무 여러분이 지겹다고 그러시네요. 길어서.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 적당한 난이도로 때리는 게 이 반입니다. 여러분 알아놓으시고요. 먼저 41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다운로드 리스트라는 게 있죠. 이건 여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출판사 사이트인데 이 출판사에 가셔서 요 내용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놈들인데 원래는 책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쵸? 이게 책이 너무 두껍고 새로운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요 놈들을 뺀 거니까 다 중요해요. 다 뽑으셔서 보시면 더 좋고요. 그냥 이따가 제가 딱 하나만 6번 이연법인세 종합 사례는 반드시 출력해서 아마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연법인세를 배우실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먼저 올해 어떤 것들이 개정된 날 한번 봅니다. 자, 1번 잠깐만 보죠. 자, 연결납세 제도가 확대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법인이 100% 가지고 있는 다른 종속 법인이 있으면 양쪽 회사 법인세를 합쳐서 내는 게 연결납세인데, 오른쪽에는 올해부터 90% 이상만 지분을 갖고 있어도 연결납세를 할 수 있어요. 아이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연결납세를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세요, 이런 거. 아이파는 뭐 약간 중소 중견이 오니까 대기업들이 하는 말이고요. 2번 보지 말고요. 3번도 안 봐도 돼요. 4번 자기 주식 교부용 주식 매수 선택권 양도 금액의 산정 기준을 보완해요.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할게요.
자, 15초 드릴게요. 읽고요. 뭐가 바뀌었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나? 자, 15초 끝. 자, 먼저 칠판. 지금 물어본 게 여러분의 그냥 제 입장에서 평범한 난이도의 질문이에요. 근데 다 같이 저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하겠죠? 그냥 이게 현재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알아놓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실력이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법인세 좀 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겠고 이미 그전에도 몰랐고. 자, 그럼 이 사례가 뭔지를 설명할 거니까 칠판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주식은 알아요. 회사가 봐요. 자기 주식을 400원에 사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변이죠. 자기 주식을 스탁옵션도 알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임직원이 행사하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준 거예요. 스탁옵션으로. 근데 행사 가격이 300원이야. 그러니까 회사는 300원을 받고 회사 주식 하나를 임직원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0원에 샀어요. 그럼 회계는 400원에 산 걸 300원에 판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마이너스예요. 비용으로 안 가. 그러니까 이게 먼저 회계학 실력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의 마이너스다.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회계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 세무조정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백업 데이터를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칠판 대답해 볼래요? 세무조정 어떻게 하래요? 어렵죠? 어렵죠? 자, 앉아 계신 분들 특히 이해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는 강의가 아닙니다. 모르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 결산 강의를 봐요. 저희 아이파는 온라인 위주의 강의예요. 어마무시한 연간 회원들이 이 강의를 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 눈높이에 맞춘 강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쵸?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얼굴 표정부터 굵어. 얼굴이 표정이 굳는다고. 내가 모르는데 막 떠들어. 그쵸? 그건 여러분의 문제야. 이해해? 여러분의 문제야. 여러분이 이 정도 수업을 감당할 수 없는 실력인데 왔어. 그건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어려워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러시면 돼요.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 나갈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 그래서 앉아 계신 분 돌아가도 돼. 더 못 듣겠다. 그럼 어떡할 거야? 뭐.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접대비 한도 하는 줄 알았더니 뭐 별걸 다 하네. 접대비 한도 강의하는 반에 가 그러면 다른 학원에. 그렇죠? 그럼 되잖아. 저희는 접대비 한도 같은 거를 잘 안 해요. 그런 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서.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고 다만 저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 연간 회원들은 어마무시하게 잘 따라오고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요. 세무조정 갑니다. 세무조정을 갑니다. 자, 2022년에는 자기 주식을 400원에 사서 과연 얼마에 양도할 거냐를 판단할 때 작년에는 요 300원이 행사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실제로 손해를 본 거야, 세법이. 그래서 작년에는 세무조정을, 요 놈을 세무조정으로 선금산입.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0원 기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기획재정부가 억울하잖아. 억울하니까 올해 법을 바꿨어요. 올해는 어떻게? 자기 주식을 사서 스탁 옵션으로 주면 좀 이 행사 가격이 아니라 이걸 오늘 행사할 때 시가가 700원이라고 그렇게 한 주에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 가격과 요 오늘의 시가와의 차익이 자기 주식의 양도손익이다. 그럼 300원 이익 났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손금이 아니라 입금산입,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0원 기타 이렇게 올해부터 바뀐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게 법의 개정이고요. 이해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회계사님 우리는 자기 주식도 없고요. 스탁 옵션도 없어요. 그러면 모를 거 아니야 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문제라고. 그걸 모른다고 이 강의가 어렵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스탁 옵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을 때 세무조정이 바뀌었구나. 이제 진짜 베테랑들은 또 하나의 세무조정이 있죠. 또 하나의 세무조정은 뭐냐면 자기 주식을 행사하는 금액과 자기 주식의 시가와의 차익이 400원이죠. 400원이죠. 요 돈을 법인세법은 스탁 옵션을 행사하는 거를 뭐라 그래?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 스탁 옵션을 임직원은 300원에 넣었지만 이날 시세가 700원이면 요 차익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세상에. 그래서 2023년에 요 두 개가 세무조정이에요. 작년에도 손금산입은 있었고요. 자, 여러분이 또 궁금해. 근데 회계사님, 시가는 뭐예요? 상장이면 이걸 행사하는 날의 종가고요. 혹시 비상장이면 잘 알죠? 상속증여세법에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죠? 그게 시가예요. 자, 딱 하나의 문제로 대충 여러분들의 실력은 판가름 나죠. 이것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되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어려워도 제가 도와줄 방법 없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이 정도의 난이도를 낮출 마음은 추워도 없고 이런 게 기본적인 회계나 세법을 하는 사람의 중간 관리자들, 대리, 과장들 정도의 수준이고요. 여러분이 이 정도를 따라오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5번은 채무보증. 우리 회사가 남한테 지급보증을 섰을 때 그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우리가 물어준 돈이 원래 대손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밑줄 친 거 봐요. 해외자원 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현지 법인에다 행한 채무 보증이 추가됐죠. 그림이 그려져요. 해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외 법인에게 지급 보증을 섰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우리가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해외 법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들을 우리가 물어냈어. 그럼 우리는 일단 그게 자산이잖아. 근데 얘네가 망했을 때 우리는 대손으로 인정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자만 여기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법인이 만든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지급 보증이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넘기셔서 6번 2월서 결손금 공제 한도가 죽이네요. 어마어마하게 60%가 80%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요. 자, 칠판 보시면 2022년까지 여러분 이 회사가 2월 결손금이 100이 올해로 넘어와요. 근데 올해 각 사업년도 봐봐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80이면
아무리 전년도에 많은 2월 결손금이 있어도 올해는요 2월 결손금 공제가 원래 법은 요놈의 60%만 공제가 됐죠. 6, 8이 48. 그래서 과표는 32고요. 2월 결손금이 52가 2월 되는데 이걸 올해부터 몇 프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 88이 64. 과표는 16이고요. 올해 이제 36. 요게 바뀐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2월 결손금이 있을 때 올해 아무리 많아도 60%인데 올해부터 80%인데 계속 봐요. 여러분이 60이나 80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뭐죠? 첫째, 2월 결손금이 우리는 없어서 별로 검토를 안 했네요. 둘째,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면요. 이 공식 없이 전액 다 80이 다 공제가 돼요. 중소기업이면. 그러니까 그렇죠? 60이나 80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아이파 수업을 듣는 상당수는 중소기업이야.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작년까지 60% 한도였다라는 것도 잘 몰라. 알았나요? 원래 60%인데 80이고요. 자, 7판.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는 게 뭐야? 혹시 회계사님, 요렇게 80% 공제되는 건 2월 되는 건 60%고 올해부터 발생하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부터 80% 아니에요. 그냥 전년도에 넘어오는 걸 올해 공제할 때부터 80%지 올해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80%가 아닙니다. 이해하길 바랍니다. 넘어올 때 그냥 빼주면 되고 중소기업은 100%고요. 7번 읽어볼래요? 여러분이 하기엔 너무 어렵구나. 7번. 그쵸? 7번. 여러분이 도저히 봐도 이해 안 되는 놈. 이해 안 되는 놈.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봐요. A라는 법인이 그렇죠? B라는 법인에 출자를 했어요. 얼마? 100억 원을 출자했어요. 주주예요. 근데 B 법인이 배당금을 주는데 그냥 배당금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줘요. 자본 잉여금을 배당금을 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자본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일 거예요. 몇 개 더 있는데 이걸로 배당금을 주는데 자 300억을 배당금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자본 잉여금은 주주가 낸 돈이라 주주가 내고 주주가 돌려받았다 그래서 이 주주 입장에서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는 건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돈을 받아도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기업과 달리 규모가 있는 법인은 어마무시하게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줘요. 이게 제가 마음이 아파. 아이파에 오는 분들은 대개 다 중소기업, 조그만 중견기업이야. 여러분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준 적도 없어. 그쵸? 자본잉여금도 없어. 근데 규모가 있는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자본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줘요. 자, 이해해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조그만 기업에 다니고 화면 넘어 있는 분, 많은 세무회계사무소 분들이 들을 거예요. 세무회계사무소 일할 때는 이런 게 없죠. 다만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는 발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맨날 하던 일,
맨날 세금계산서 보고 전표 끊고 매출 매입 전표, 신용카드로 전표만 끊어 세무조정, 여러분 회사 세무조정이 몇 개 하나 돼? 두세 개 하면 끝나는 세무조정. 그죠? 그런 걸로는 여러분이 그죠? 원하시는 전문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을 때 제발 우리 회사에는 없어도 선생님이 중요하대. 그러면 중요한 거구나. 열심히 들어야지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제발 이런 식으로 들어주세요. 이해했나 모르겠다. 알았죠? 꼭 들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은 혜택이다 그래서 잘 봐요. 올해 법을 바꿔서 뭐야? 자, 내가 출자한 돈은 얼마야? 100억이죠. 100억이죠. 그래서 300억을 받아도 올해부터는 100억만 입금 불산. 이건 어마어마한 놈이에요, 이것도. 이해돼요? 작년에 받으면 300억이 입금 불산입 되는데 올해부터는 100억만 입금 불산입이 돼요. 와우, 대단하죠? 여러분의 실력은 뭐야? 내가 여기다가 지금 소득 처분을 기타라고 썼지만 혹시 이게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이 맞춰볼래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받는 분은 입금불산입인데 소득 처분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은 입금불산입하지만 A가 B 회사 주식을 매각을 하면 요놈이 나중에 입금으로 죽어요. 이거 아주 죽여요, 이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놈을 기타라고 해요. 기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유보고 이 주식을 팔면 나중에 과세가 돼요.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뀌었고. 다만 여러분 봐. 올해부터 바뀌었죠. 빨리 말해볼래요? 300억의 배당은 작년의 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액 다 300억이 입금불산입됐다. 근데 올해 봐, 여러분. 올해 또다시 200억의 배당을 했어. 그럼 말해봐. 얼마가 입금불산입이야? 법이 여기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입금불산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작년에 이미 얼마를 받아서 다 입금불산입했어. 그러니까 이 개정된 법이 이 장부금액이라는 게 그죠? 장부금액이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입금불산입 받았으면 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 안 하겠어, 그지? 그렇게 뺐으면 이미 작년에부터 다 떨었지, 출자금액을. 이게 이 법이 소급되면은 올해 200억 아무것도 입금불산입이 없고 요 출자금액을 빼라라는 게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면 100억까지는 입금불산입이 될 건데 지금 이건 아무도 몰라. 왜? 법을 잘못 만들어서. 법에 올해부터 요 배당금 중에 출자금액을 한도로 입금불산입한다 그랬으면 2022년까지 이미 자본잉여금으로 재원금을 받았던 놈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이건 누군가 물을 거야. 이제 내년 3월까지 물어야 되고 나오고 여러분은 없으니까 못 묻지만 이게 있는 대기업들은 반드시 물을 거고 아니면 국세청과 어떤 협의를 할 거야. 기재부와. 다만 이미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있거든. 개정안이 있어. 개정안에 이 내용이 있어. 뭐라고? 요 출자 금액을 한도로 갈 때 쉽게 말해서 뭐야? 그렇죠? 이미 이렇게 입금 불산입된 금액은 뺀다.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말이 이번 개정안에는 나와. 그러는데 다만 기재부안이 돌아버리게 이걸 소급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역시 몰라. 어려운 말 했으니까 자 알아들으실 분들은 이렇게 작년까지 자본잉여금으로 배당금이 온 회사들이 있었어. 올해 법이 바뀌어서 자본잉여금의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해서 뺀다. 전년도 배당받은 거를 빼고 올해 입금불산입의 한도를 구하냐 문제가 아무도 모르고 빨리 더 늦기 전에 물어야 된다라는 거. 국세청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그렇죠?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세법이 저렇게 어렵네.
이것만 아시면 된다. 이해했나 여러분? 이건 답이 없어 아직. 누군가 물어서 국세청과 기재부에 분명한 유권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적용 시기라는 거에 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 금액부터 적용한다. 이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야? 2022년에 얼마를 받았던지 무시하고 올해 받는 것부터 출자 금액을 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마 국세청이나 기재부는 큰 뜻 없었어. 2022년까지 받은 배당금은 상관하지 말고 올해부터 받은 배당금부터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거야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애매할 수는 있어. 그래서 두들겨 건너라. 이게 있으시면 알았죠? 요 적용식이라는 부칙이 옛날 거는 상관없이 올해 거부터만 장부가액을 한도가 맞지요? 이렇게 한 번은 짚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8번에 가서 왼쪽 오른쪽 10초만 보시고요. 10초만 보시고요. 자, 8번의 차이는 여러분 외워. 8번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는 걸 말해요. 이익잉여금을. 그런데 왼쪽에 보면 뭐야? 그쵸? 작년까지는 100%를 가졌어야만 100% 입금불사립인데 올해부터 50% 이상이면 100%죠. 어마어마하게 이익잉여금으로 재원으로 주는 배당금이 이게 입금불사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은 혜택이니까 우리 기업들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있어서 그 기업이 배당을 주시면 올해는 무지하게 많은 입금불사립이 늘어나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잊지 마요. 기가 막힌 거예요. 50%만 가져도 그 기업이 주는 배당금은 100% 입금불사립. 이해하시고요. 요 놈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는 거고요. 자, 순간 빨리빨리 칠판. 혹시 여러분 칠판 A법이냐? 여러분 A법인인데 누가 물어? 뭐라고 물어? 여기 배당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주실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주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빨리 말해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여러분은 자본잉여금도 많고 이익잉여금도 많아. 빨리 뭘로 주실 거야? 둘 다 줘도 되는데. 이런 질문이 더럽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저 대답. 여러분 같으면 뭘로 줄 거야, 배당금을? 뭘로 줘? 자, 칠판 잘 보시고요. 여러분, 특히 앉아 계신 분, 방법 없어. 참 한숨밖에 안 나오나 보지? 어려워서? 맞아. 앞으로 이런 난이도가 중급이에요. 혹시 못 따라오시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앉아서 한숨 쉬고 딴짓하고 그러시지 마. 그러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이야. 그쵸? 이런 걸 보고 몰라도 돼. 아, 저런 게 있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고개가 푹 떨어져? 몰라. 아, 되게 어렵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 내가 왜 오늘 여기 왜 앉아 있지? 이러시면 이건 불행한 일이다. 맞죠? 그러면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도 되는데 내가 저걸 알아서 다 알아야지. 이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도저히 안 되면 못 듣는 거예요. 이해해요? 온라인 넘어 있는 우리 연간 회원들은 지금 죽어라고 듣고 있겠죠. 그죠? 우리 주력 멤버들 열심히 들으시고요.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줘라, 이익잉여금으로 줘라가 달라져요. 이건 뭐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회사의 주주가 개인이라면 이건 무르나마나 자본잉여금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잉여금 좀 전까지는
주주가 법인일 때 입금불산입을 얘기한 거고, 이 법인의 주주가 개인이라면, 이 개인이라면 자본잉여금으로는 전액 다 1원도 배당 소득으로 안 봐서 1원도 세금이 없어요. 1원도. 근데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배당 소득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주주가 법인일 때는 서로 입금불산입들이 들어오니까 비스무리한데, 주주가 개인일 때는 전혀 다르죠. 주주가 개인이 많을 때는 무조건 자본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거예요. 이건 물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 9번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이, 여러분 15초간 그냥 알아서 읽어봐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봐요. 자, 대충 읽었죠? 칠판 보세요. 자, 지금 이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프랑스에 B라는 법인을 여러분이 만약에 100% 출자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해외 현지 법인이고요. 해외 현지 법인이 지금 우리나라 법인에게 빨리 얼마? 여러분 배당금을 10억 원을 송금한대요. 우리나라 해외 현지 법인이 우리나라에 배당금을 쏜대요. 여러분 그러면 봐요. 한국과 프랑스 간에 조세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우리 법인에게 줄 때 프랑스 국세청이 10%를 원천 징수해요. 10%의 세금을 띄우고 줘요. 그러면 A 법인은 현금이 9억이 들어왔죠. 그리고 대변은 잘 봐. 여러분이 지분법을 안 하셨으면은 대변이 배당금 수익이 10억이고요. 지분법을 하셨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10억이에요. 달라요. 지분법을 안 했으면 수익으로 잡고 지분법을 했으면 투자 주식을 주깁니다. 문제는 프랑스가 원천 징수한 1억 원을 여러분은 인간이라 선납법인세라는 걸 생각합니다. 원천 징수면 선납을 띄우죠. 이 해외 현지 법인이 띈 놈들은요, 우리나라 회계가 법인세 비용이에요. 절대 선납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이고요. 무조건 이놈은 선금불산입이고요. 선금불산입이고요. 그죠? 여러분, 이놈을 뭘로 할까요? 이놈을 당연히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을 우리는 직접이라 그래요. 직접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거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랑스 법인이 올해 이 정도 배당하는 연도에 소득, 벌어들인 돈이 100억이고요. 법인세로는 30억의 세금을 냈다. 만약에 이러면 공식이 죽여요. 법인세 곱하기 분모, 벌어들인 소득의 100억에서 법인세에다가 올해 배당금을 준 10억.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제 계산기가 필요하구나. 자, 이러한 공식으로 여러분 이놈을 다시 입금산입. 이게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이라는 거고요. 요 놈이 기타예요. 그래서 와, 입금이 또 하나 들어오고 죽이죠. 이놈은 세상에, 이놈은 간접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두 개예요. 직접 프랑스 법인이 띈 돈과 이렇게 간접 계산하는 공식이야. 그 금액에 따라
입금 산입하고 세액공제. 여러분이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를 안다라든지 뭐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중과세. 프랑스에서 법인세를 내고 줬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이놈을 입금산입하고 또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과 외국 요렇게 두 가지로 세액공제를 해요. 여러분이 이 정도 얘기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전문가죠. 근데 지금 스스로 물어봐. 혹시 알고 계셨었어요? 이런 걸 처음 들어요? 그럼 할 수 없고요. 그렇죠? 할 수 없고요. 이항수 강의를 처음 들을 테니까 당연히 모르는 건데 다요? 근데 여러분 봐. 좀 전에 여러분 읽은 건 뭐였었죠? 읽은 건 여러분이 해외 현지 법인을 봐요. 10% 이상을 출자하고 6달 이상 이주식을 가졌으면 여러분 죽이죠? 와, 죽이네. 여러분 더 이상 올해부터는 다만 요 경우에는 여러분 더 이상 요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없어졌어요. 간접 없어지고요. 봐요. 요 놈은 송금불산입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요. 배당금 수익으로 들어온 놈 있죠. 요 놈 아주 지워드릴까요? 요런 놈 안 해요, 이제. 이런 쓸데없는 짓 안 하고요. 요 놈, 요 배당금 수익을 입금불산입을 95%를 입금불산입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봐요. 이것도 안 한다고요.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나 이런 거 없어졌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가 원천 징수한 돌만 법인세 비용 잡고 송금불산입이고 세액공제 없고 요 놈을 95%만 입금불산입해서 이 말은 뭐죠? 이 10억에 대해서 프랑스는 1억을 떼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세금을 포기한 거예요. 세금을 안 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쉬워진 거야. 어렵지만 미리 가요. 혹시 여러분이 지분법을 하셨으면 일단 어렵네. 지분법이면 이놈을 다시 일단 입금산입, 지분법 투자 주식을 10억 원을 잡고요. 10억 원을 잡아서 유보를 없애주고요. 동시에 이놈을 입금불산입으로 9억 5천을 기타로 때려요. 그래서 지분법을 하신 분들은 요 세무조정은 그냥 외워놓으시고요. 이렇게 한다. 그러고요. 여러분 이건 다시 뭐라고 그럴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만드는 부서는 기재부예요.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이미 올해부터 대한민국이 어려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로 뭐라는 거야? 해외 전체에 있는 현지 법인으로부터 그 나라 현지에 유보해 놓은 돈을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세를 안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죠? 세금을 포기할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왔냐면 이미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1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 그죠? 그 수없이 많은 현지 법인들이 그렇죠? 그 법인들이 우리 삼성전자에 이렇게 배당금을 보낸 금액만 22조가 들어왔답니다. 22조가. 전자는 그 돈으로 지금 투자들이나 이런 데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놀랐어요. 들어올 줄 알았지만 22조나 들어올 줄 몰랐다. 일개 기업 하나가 그것도 상반기에만. 알았나요? 여러분 이런 게 회계고 세법이에요.